손흥민 선수가 3호 골을 터뜨리며 화려하게 부상에서 컴백했습니다. 19일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웨스트햄과의 2024-25 시즌 8라운드 경기에서 부상 23일 만에 복귀한 손흥민 선수는 후반 7분 동안에만 1골, 1자책골 유도 1기점이라는 역대급 활약으로 4대1 대승에 엄청난 기여를 하며 이번 경기 공식 MOM으로 선정됐을 뿐만 아니라 3호골로 EPL 통산 123골을 기록하며 라임 스털링, 드와이트 요크 등과 함께 EPL 역대 득점 공동 19위에 이름을 올리는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는 후스코어드닷컴 평점 8.3점, 소파스코어 평점 8점, 풋모 평점 8.5점을 기록하는 등 모든 통계 사이트에서 경기 최고 평점을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매체에서도 공식 MVP, 손흥민, 페인트 모션으로 골, 3골 창출, 프리미어리그 123골, 수만 명의 팬들이 그에게 열광하다. 득점, 자책골 유도, 프리미어리그, 손흥민, 최우수 선수 선정, 웨스트햄 상대로 4대1 승리한 토트넘, 4대1 역전승, 2015년 이후 웨스트햄 상대로 가장 큰 승리 거둔 토트넘 등의 기사로 손흥민 선수의 활약과 승리 소식을 알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 후 손흥민, 때때로 부상 휴식기가 좋을 수도 있다. 오늘 정말 기분 좋았다라는 인터뷰 소식을 알리는 등 손흥민 선수 복귀에 관심을 쏟아냈습니다. 웨스트햄전을 앞둔 인터뷰에서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과 히샬리송은 동료들과 함께 훈련을 잘 소화했다. 우리에게는 정말 긍정적인 일이다. 손흥민은 경기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언급하며 손흥민 선수의 선발 출전에 기대를 모았고, 중국의 매체 역시 부상 복귀한 손흥민 23일 만에 토트넘에서 다시 뛰다. 토트넘 대 웨스트햄 선발 라인업, 손흥민 복귀, 솔랑케, 메디슨 선발, 존슨 출전 등의 기사로 복귀 전에 대한 소식을 알렸을 뿐만 아니라 손흥민 복귀, 위기 극복의 열쇠가 될까? 중요한 승부 앞둔 토트넘이라는 기사에는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이 복귀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손흥민은 팀의 핵심 선수로서 그의 복귀는 토트넘에 큰 자신감과 동력을 가져다 줄 것이다. 손흥민의 속도, 기술, 슈팅 능력은 항상 토트넘 공격의 중요한 무기다. 그의 복귀는 팀의 공격력을 끌어올릴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동료들에게 큰 자극이 될 것이다 라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시작부터 손흥민존을 살짝 벗어난 슈팅에 중국의 매체에서는 아슬아슬한 차이, 완비사카 제친, 손흥민의 멋진 페인트, 골대를 살짝 벗어난 슈팅이라며 아쉬움을 표했고, 리드를 빼앗긴 토트넘에 중국의 매체에서는 수비 개선 필요, 최근 19경기, 홈에서 단 한 경기만 무실점으로 마친 토트넘. 토트넘 당황하지 말길, 쿠두스의 4경기 연속 원정골에도 웨스트햄, 이전 3경기 모두 패배 등 불안한 수비에도 토트넘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1대1로 아쉽게 전반을 마친 후 후반 8분 만에 손흥민의 패스부터 시작된 비수마의 역전골이 터지자 토트넘 역전 성공, 손흥민의 스루 패스와 우도기의 도움으로 비수마 골이라는 기사로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빠르게 알렸습니다. 후반 10분, 손흥민 선수의 골이 아쉽게 자책골로 기록되자 토트넘 2분 만에 2골, 손흥민이 유도한 자책골, 아레올라의 실수라는 기사로 후반 15분, 손흥민 선수의 3호골이 폭발하자 7분 만에 3골 창출, 손흥민, 페인트 모션으로 토디보 농락 후 골, 이번 시즌 6경기 3골 이도움 기록, 아시아의 빛, 손흥민, EPL 123번째 골, EPL 역대 득점 순위 19위 기록, 대반전, 손흥민, 후반 8분 만에 기점, 자책골 유도, 골 등의 기사를 통해 대기록을 향해 가는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알렸습니다. 모든 경기에서 역사를 만들고 드라마를 쓰는 손흥민 선수의 역대급 활약을 중국의 축구 팬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중국 누리꾼들의 생생한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의 왕이 돌아왔다. 아시아 최고 형님은 이런 사람이에요. 순간 나는 호날두를 보았다. 호날두 스타일의 골. 바르셀로나 이적설에는 이유가 있어. 맨유는 솔직히 손흥민을 영입해야 해. 국적만 바꿔도 레알 마드리드에서 1인자가 됐을 실력이지. 세계적인 톱스타, 아시아 넘버원 스타. 소년의 헛다리 짚기 페인팅 후 슛은 시계추같이 리듬감 있는 멋이 있어. 대단해. 중국 국대 선수들은 헛다리 짚기 하면 공 위에 발 올렸다가 걸려 넘어질 거라고 난 확신해. 중국 국대는 자신감 없어서 시도조차 안 할 거야. 공에 걸리기 전에
아마 혼자 넘어질걸? 이 동작만 봐도 그래. 중국 축구는 10년을 더 배워도 따라가기 힘들 것 같아. 이 골 장면, 우레이도 가능해. 청두 골키퍼는 우레이가 단독 찬스 때도 움직이지 않았어. 우레이는 항상 수비수만 맞추거든. 우레이는 평생 배워도 못할걸? 이런데도 토트넘이 아직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다고? 소문으로는 계약이 갱신될 거라던데. 손 형님과 재계약하려면 최대급여를 준비하세요. 손흥민의 경기력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진짜 팬이 아니야. 한때 세계에서 가장 위협적인 윙어였잖아. 한때가 아니라 항상 그랬어. 아무도 그의 경기력을 문제 삼지는 않아. 최고의 슈팅 실력. 손흥민은 진짜 강해. 진짜 부럽다. 너무 강하지. 이 사람은 약발도 없나 봐. 손흥민은 여러분이 유일하게 좋아하는 한국인이겠죠? 난 장원영 좋아해. 솔직히 일본의 몇몇 몸값 높은 선수들이랑 손흥민은 아직 같은 수준이 아냐? 아시아 1위 형님. 프리미어리그 역대 득점 순위 19위. 대박. 손흥민은 진짜 대단해. 앞서 있는 반 페르시, 아넬카, 셰링엄 같은 엄청난 선수들이랑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어. 손영이 열심히 하면 프리미어리그 역대 득점자 상위 10위에 들어갈 수도 있어. 팀에서 첫 번째 페널티 키커였다면 이미 상위 10위 안에 들었을 거야. 아시아 최고의 형제. 자격이 충분하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강해도 진짜 너무 강해. 32세인데 너무 강해. 휴식덕인가? 이번 경기 손흥민은 그냥 신이었다. 7분 만에 3골 만들어낸 손흥민은 정말 최고의 스타야. 골포스트 맞은 건 확실히 아쉬웠어. 손흥민의 그 단독 찬스, 헛다리 드리블 후에 왼발로 찬 건 정말 대단했어. 만약 이 상황에 베르너였다면 아마 안으로 들어가다 수비수한테 막혔을 거야. 정말 대단해. 보기에는 간단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진짜 어려운 기술이야. 소니는 약발 없는 이족 보행 괴물입니다. 베르너는 여기 웃기려고 온 건가? 침투도 못하고 패스만 하네. 진짜 한심하다. 이게 아시아 1위 형님이랑 정찰기의 차이야. 차이가 확실히 보이잖아? 정찰기는 교체 선수도 힘들어. 빨리 방출해야 돼. 내 기억이 맞다면 어제 라이브팔 뉴스에서 손흥민이 늙었다고 토트넘이 내년에 재계약하지 않을 거라고 했어. 어제 뉴스에서 손흥민 대신 어린 선수 쓸 거라고 하더라. 그러게. 7경기 2어시스트에 골도 없는 애가 손흥민을 대체한다고? 진짜 웃기네. 이 허접한 선수는 뭐야? 손흥민이 나이가 많아서 기량이 떨어졌다는 말은 더 이상 하지 마. 떨어져도 전성기랑 비교했을 때 얘기야. 현재 실력으로도 현역 프리미어리그 선수들 중에 여전히 탑 클래스 수준이야. 이런 슈팅은 언제든 나올 수 있어. 소니, 나를 팔고 싶어 한다고 들었는데? 손흥민의 이 모습은 계약 연장에 합당하지 않나? 역시 클라스는 영원하네. 이런 강력한 실력은 현재 토트넘에서 1위야. 그런데도 토트넘에서 아직 재계약을 하지 않는 거야? 손형이 재계약하지 않는 거야. 손흥민이 영국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면 몸값이 얼마나 될까? 적어도 1억 유로는 될 거야. 아시아인도 명문팀의 주장, 푸스카스상, 프리미어리그 골든부트 수상하면서 세계에서 빛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어. 손영의 1대1 찬스는 확실히 믿음이 가. 현재 현역 선수 중에서 손영의 1대1이 가장 안정적이야. 많은 사람들은 파리의 이강인이 아시아 1인자라고 해. 그리고 같은 나이대 손흥민보다 이강인이 더 낫다고 하더라고. 나는 그냥 웃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이제는 박지성이나 혼다 케이스케, 나카타 히데토시 같은 선수들이 손흥민보다 낫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 몇 년 동안 손흥민은 발롱도르 10위 안에 드는 수준의 활약을 한 아시아 역사상 최고의 슈퍼스타라고 생각해. 내가 손흥민 팬은 아니어도 한 가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어. 그가 진짜 아시아 역사상 최고의 선수라는데 논란의 여지가 없어. 언제쯤 중국에 손흥민 같은 선수가 나올까? 그럼 진짜 지구 1인자일 텐데. 학교에서 어릴 때부터 잔디 밟지 말라고 교육받아서 그래. 너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없을 거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煤炭本来它对于水质它是有一个自净功能的。还有一个，我说实话，我2个月就退休了，我也不该过度的问这些事情。喝茅台也能喝死人，喝死人以后需要对茅台做毒性分析吗？我认为没有必要。 지난 5월 27일 중국 수저우시 장강에서 대형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운송 중이던 석탄 운반선에 물이 차오르며 장강 속으로 침몰하게 된 것인데요. 한 네티즌이 촬영한 영상에 의해 장강을 가로지르는 석탄의 검은 물줄기가 포착되며 사건의 심각성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건 중국 공무원들의 대응이었는데요. 다들 입이라도 맞춘 듯 똑같이 석탄은 인체에 무해하다는 헛소리만 늘어났습니다. 首先，我们作为我们交通部门，肯定是对他进行救助了，把他救起来，然后货物进行过驳。水如果说它污染的话，首先这个环保它会检测，检测如果说不达标的话，该怎么处理或者怎么弄的话，肯定会有一个说法的。具体有没有污染的话，它环保部门应该有出具一个专业的结果的。你说河面有漂浮物，这个是我们现在就在桥上，我看看好像基本上没有，煤炭本身还有一点点自净作用。然后这个河水这边呢，我们也会一直在做监测。10天前这个离这里不远也有一艘煤炭船沉了。然后当时呢，我们是全过程做监测，因为我们河水当时也是比较黑，但是后来经过我们的监测，其实对水质影响几乎是微乎其微的。因为本身那个煤炭它都有吸附作用的，会吸附一些像水里面的微生物啊这些东西的。沉下去后，没什么影响。 중국의 공무원들은 석탄과 수세 기능을 교묘하게 뒤섞어 대중의 눈을 가리고 자신들의 잘못을 덮을 뿐만 아니라 뻔뻔하게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석탄에 함유된 황은 물을 만나면 강산성을 띠게 되는데 강이 산성화가 되면 강뿐만 아니라 주변 토양까지 산성화가 되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고요. 또 석탄은 이미 비소나 카드뮴, 납 등 다량의 유해금속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도 강을 심하게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담당한 중국의 공무원들은 수세 기능을 석탄의 기능인 것처럼 떠들며 교묘하게 사건을 무마하고 있었습니다. 대중이 알든 오해를 하든 상관없이 무시하고 기만하는 행태로 일처리를 한 중국 공무원들은 그동안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는 저런 일에도 속을까 싶은 황당한 사건도 많았는데요. 중국 대기오염의 원인이 음식을 볶아 먹는 습관 때문이라고 말하는 공무원들도 있었습니다. 烹调啊，这个实际上现在城市大了之后呢，它对这个 PM2.5的贡献也还是不小。老的建筑没有公共排烟道，就直接在玻璃上划个窟窿，然后油烟机直接排放到外边去了。 실제 베이징에선 공기오염 대책으로 꼬치구이 노점상을 엄격하게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또 중국 공무원들과 기업들은 중앙정부 감시를 피하기 위해 온갖 창의적인 수단을 동원했는데요. 대기오염 조사 때가 되면 관련자들끼리 뇌물을 주고받는 건 기본이고 주변 공장 전체가 합의해서 아예 가동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살수차까지 동원해 몇 날 며칠 물대포를 쏘아대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막말 논란으로 결국 공무원 3명이 순식간에 잘려나가는 사건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记者在锄河毛嘴泵站附近看到，河道内漂浮各种杂质，黑色水体依然清晰可见。这些发出恶臭的水体从何而来呢？ 중국 관영 CCTV는 이 지역의 강물 오염 실태를 보도했는데요. 마을 사람들의 식수로 쓰는 강에 죽은 물고기가 떠다니고 악취가 진동하고 또 사람들은 매일 강에 나와 떠다니는 쓰레기와 물고기 떼를 건져내고 있었습니다. 원인은 지난 5월 7일 석유 첨가제 생산회사에 화재가 일어났고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소방 폐수와 유해물질이 인근 도랑과 하수도로 흘러 들어갔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심각한 상황을 만든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댐도 있고 오염물질도 이미 안전하게 처리했다는 발표와 달리 화재 후 나흘 만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오염물질이 그대로 장강으로 흘러 들어간 것입니다. 결국 엉터리 행정으로 강은 검게 오염되고 물고기가 폐사하는 심각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더 논란이 된 건 담당 공무원들의 태도였습니다. 담당 책임자는 보고를 받았지만 퇴직을 앞두고 있다며 뭉갰습니다. 还有一个，我说实话，我2个月就退休了，我也不该过度的问这些事情。 또 다른 공무원들의 태도 역시 가관이었습니다. 환경국 주임은 뻔히 밝혀진 사실조차 모르쇠로 발뺌을 했습니다. 那就是这个火灾发生以后啊，这一段时间，这咱们1235啊，或者是咱们的环保热线或者110转来的关于环保的投诉，您接到过吗？没有，没有接到过。对对对，因为我正常是在办公室。那但是我看到了有一个滁州1235关于全椒县香河镇老关陈村香河水质发黑发臭的问题的回复，留的陈满人、杨仁义。但是不是我回复的，这我还不是太清楚。那就证明他这个滁州市1235的回复是假的。可能是因为我们这边1235好像是政府这边的吧，这我还不是在因为中国现在那个1235平台啊，
都在政府这边，应该是政府这边统一回复的。这我还不是太清楚。 특히 담당 국장은 큰 문제가 아니라며 수질 분석도 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这方面我也没看到哪个法律法规要求我必须做毒性的分析。 그리고는 중국 명주의 상징이자 중국인들의 자부심으로 불리는 마오타이 얘기를 꺼냈는데요. 喝茅台也能喝死人，喝死人以后需要对茅台做毒性分析吗？我认为没有必要。 방송 이후 결국 민심은 폭발했고 퇴직을 2달 남겼다는 공무원을 포함해 3명의 공무원 모두 결국 시원하게 잘렸습니다. 이번 사건을 지켜본 중국 누리꾼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지금부터 중국 누리꾼들의 생생한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활성탄은 괜찮고 석탄은 아니다.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모를 수가 없다. 석탄 생산 지역 지하수는 마실 수 없습니다. 석탄이 활성탄이라고? 환경보호산업협회 전문가라더니 이게 무슨 전문가가 하는 소리야? 직업윤리는 어디다 팔아먹었어? 우리 대국 정말 인재가 넘쳐나네. 과학상식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다니. 석탄은 물을 정화할 수 있다. 숯은 가능하지만 석탄은 불가능합니다. 무지하면서 자기가 무지한 걸 모르는 건 정말 끔찍하다. 유치원 졸업도 못했겠지. 석탄이 물 정화하는데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산시에 한번 와서 보세요. 석탄 채굴 전엔 좋은 산, 좋은 물, 좋은 장소였는데 지금은 상태가 어떤지. 석탄은 물에 녹지 않고 가라앉습니다. 그럼 물이 원래대로 돌아가서 오염되지 않습니다. 의무교육은 받았나? 화학시험 빵점 받은 거 아냐? 석탄에는 많은 불순물이 들어있다. 석탄 채굴할 때 쓴 세척수 좀 보내줘봐. 따질 필요 없어요. 정화된다고 하는 사람한테 매일 그 물 마시게 하면 돼요. 정화된다고 말했으니까 그냥 석탄을 먹이던가요. 저런 사람이 먹고 없어지면 세상은 정말로 쓰레기 한 명을 정화한 셈이 될 겁니다. CCTV 인터뷰에서 저런 말을 하다니 다들 대단한 사람이네요. 전부 군인 출신 아냐? 하하. 마오타이 한 장 걸치고 인터뷰하는 거 아냐? 저런 말 하는 공무원이 있다니. 쫓아내서 조사하지 않으면 하늘이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이미 잘렸습니다. 어차피 퇴직할 거였으니까 퇴직금으로 행복하게 살겠네요. 저 사람들이 사는 큰 집과 몰고 다니는 고급 자동차는 아직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사실 전부 다 국장을 오해한 겁니다. 독성을 분석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이미 독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돈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주 신박한 대답이네요. 하하하. 저 남자는 공직 생활도 끝장났고 가장 기본적인 가치관도 잃었다. 2달 후에 은퇴라는 건 2달만 버티면 아무것도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겠죠. 정말 너무 무책임한 데다 주민들 안전을 장난으로 여긴 겁니다. 문제가 생겨도 현장 조사는 안 하고 전부 추측에만 의존한다. 마오타이 마시면 사람 죽는다는 말 듣고 그냥 한 대 때리고 싶어졌어요. 이런 사람들이 생태 환경을 관리하는 건 진짜 인류재앙이다. 지금 걱정되는 건 어디에서 물을 마실 수 있느냐는 겁니다. 슈퍼마켓 생수 가격도 오를까요? 저 물고기들이 결국 식탁에 오르는 게 아닐까 걱정입니다. 이 영상 삭제되나요? 환경보호국장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정말 충격적이다. 잘리고 조사받지 않는 한 사람들을 설득하기는 어려울 거다. 저 사람 어떻게 저 자리까지 갔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어렸을 땐 강물도 그냥 마실 수 있었는데 지금은 감히 손도 씻을 수 없게 됐다. 마오타이에서 저 사람 고소할 수 있지 않나? 저 사람한텐 마오타이가 아마도 반주 정도밖에 안 되는 술일 거예요. 어떻게 공무원 수준이 저럴 수 있을까? 전국적으로 열의 9은 저런 수준입니다. 직장이 너무 든든하고 실직 걱정도 없으니까 저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这样的一个比分意味着我们在韩国不能输球，你觉得咱们有没有这样的一个把握和信心？希望吧，我觉得还是按照教练的制定的计划，我觉得我们应该能做到。我感到就是在你在带领队员绕场一周感谢球迷的时候，可能也想了很多。毕竟这是你作为队长的一场比赛。对，怎么说呢，还是有点遗憾吧。 싱가포르전에서 7대0 대승. 오랜만에 속 시원한 경기가 나왔습니다. 선수는 그대로인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싱가포르 감독은 완패 뒤 대한민국은 수준이 완전히 달랐다고 극찬했습니다. 싱가포르는 대패해도 분위기는 상상초월. 축구를 즐기는 싱가포르 팬들에게는 한국 대표팀의 방문 자체가 축제였습니다.
중국 매체 역시 극찬의 기사를 쏟아냈는데요. 손흥민 2골, 이강인 2골, 한국 7대0, 월드컵 예선 18강 조기 진출, 중국 축구 배워야 라는 기사에는 한국팀은 경기 초반부터 막강한 공격력을 과시했다. 후반 들어 폭풍처럼 몰아치며 상대를 기습했다. 단 4분 만에 3연속 골을 터뜨리며 싱가포르의 수비를 순식간에 무너뜨리고 반격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손흥민과 이강인은 쇼핑만큼 쉽고 즐겁게 골을 넣었다. 김진수의 크로스는 미사일 같았고 주민규의 헤딩은 번개 같았고 이어 득점한 배준호, 황희찬의 활약까지 결국 7대0의 격차로 쉽게 승리했다. 이 격차는 마치 황당한 코미디를 보는 것만 같았다. 이번 경기는 한국팀의 저력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전례 없는 자신감까지 불어넣었다. 또한 이것은 중국 팀에게 주는 경고다. 한국의 팀워크, 빠른 역습, 정확하고 효율적인 공격 전략은 중국 대표팀에게 귀중한 학습 사례가 될 것이다 라며 중국 축구에는 경고를, 한국 축구에는 극찬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뿐만 아니라 중국 축구의 잔혹한 현실, 99.9% 탈락 확정, 한국 3군조차 이기지 못해, 왕달레이 절망의 눈물이라는 기사에는 바깥 세상은 대체로 중국이 강호 한국과 무승부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지 않는다. 싱가포르를 7대0으로 꺾은 한국의 전투력은 말도 안 되게 강하다. 중국의 전력 과거 기록, 선수 정신력으로 볼 때 중국은 99.9% 한국에 패배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국의 본선 진출 여부는 태국의 성적에 달리게 된다. 많은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도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다. 경기 직후 대표팀 주장 왕달레이는 인터뷰 도중 눈물을 글썽였다. 베테랑으로서 왕달레이 역시 이번 경기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기 때문이다라고 날카롭게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왕달레이처럼 중국 대표팀 선수들은 아직 희망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선발 출전한 왕상휘아는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한국에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고 싶다고 말했고, 페널티킥을 실축한 페르난도 역시 한국 경기를 위해 계속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다른 건 몰라도 다음 경기는 좋은 경기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장윤잉은 우레이의 출전이 확실히 도움이 될 거라며 이번 경기는 불행하게도 승점 3점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경기에서 최선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의 다짐이 오히려 축구 팬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는데요. 게다가 중국의 축구 전문가들까지 선수들의 다짐을 짓밟기라도 하듯 대체로 비관적인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한국 18강 예선 시드권 유지 위해 중국 상대로 최선 다할 것이라는 기사를 통해 조별리그 1라운드를 미리 확보한 한국은 중국과의 홈 최종전에서 긴장할 이유가 없다. 한국은 4월 세계 랭킹에서 아시아 4위인 호주에 0.03점 앞서고 있다. 아시아 3위를 지키고 18강 시드팀이 되려면 홈에서 중국을 이겨야 한다. 또한 시드 경쟁과 더불어 선수들의 의욕도 매우 높아졌다. 손흥민 역시 경기 후 팬들에게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라며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축구 해설가 수동은 한국과의 이번 경기를 잘 지켜보겠다. 앞으로 4년 동안 월드컵 예선이 없을 수도 있다는 기사에 모든 축구인의 암울한 시간, 희망에서 절망까지 단 5일이면 충분하다. 한국팀과의 이번 경기 제대로 진지하게 경기를 관람하자. 우리는 4년 넘게 월드컵 예선에 나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비판했고, 축구 기자 자오이는 어이없는 무승부, 한국 원정에서 무승부 확률은 이라는 굉장히 회의적인 글을 남겼습니다. 또한 축구 기자 슈택신 역시 현재 대표팀 실력으로 한국 원정에서 승점 1점을 얻는 것은 꿈같은 이야기라는 말을 하는 등 전문가들은 대체로 한국과의 경기를 비관적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중국 역시 월드컵 본선 진출이 너무 절실하기 때문에 정신승리의 기사도 볼 수 있었는데요. 축구 기자 미아오이아는 죽음보다는 집행유예가 낫다. 아무리 못해도 아시아 18강 안에만 들면 그게 바로 성공이다라는 기사에 한국을 이기는 건 거의 불가능하지만 비기는 건 가능성이 있다. 심지어 우리가 안 되면 태국이 어떻게 확률을 풀어나가는지 지켜볼 수도 있다. 패하지 않는다면 중국 대표팀은 다음 단계로 진출할 수도 있다라며 기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압승을 지켜본 중국의 축구 팬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지금부터 중국 누리꾼들의 생생한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과거의 한국이고 싱가포르는 여전히 과거의 싱가포르인데 유일하게 중국만 과거의 중국이 아니다. 싱가포르는 우리랑 경기할 땐 그렇게 끈질기게 하더니 왜 한국이랑 경기할 땐 자는 것처럼 할까? 늑대는 호랑이 앞에선 개지만 양 앞에선 변함없이 늑대입니다. 중국이랑 경기하면 승리라는 희망이 있으니까 열정적으로 경기한 거고 한국이랑 경기하면 절망만 느끼는 거죠. 우리를 거의 이길 뻔했던 싱가포르가 맞나요? 가짜야 가짜. 한국이 경기한 싱가포르는 우리가 상대한 그 싱가포르랑 전혀 다른 팀이야.
어웨이 7대0 너무 잔인해. 중국 태국 1대1보다 더 슬픈 소식은 한국 싱가포르 7대0. 중국 축구대표팀이 벌벌 떨고 있다. 한국 플레이 보니까 진짜 너무 부럽다. 이강인의 그 헛다리 드리블 골. 솔직히 몇 번을 다시 봐도 제대로 못 봤어요. 너무 빠르고 너무 부드러웠어요. 이강인 움직임이 진짜 멋지네요. 이강인 1대1 플레이 진짜 음바페 닮았어요. 첫 번째 골 넣을 때 싱가포르 수비수는 이런 드리블 움직임 같은 건 본 적도 없을 거예요. 손흥민의 커딩 골도 진짜 멋졌어요. 오랫동안 유럽 최정상 리그에서 뛴 선수는 확실히 다르네요. 아시아에 오니까 완전 차원이 다른 경기력이에요.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까지 한 선수예요. 아시아에서 뛰는 건 재능 낭비죠.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싱가포르전에 투입하는 건 순전히 괴롭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정도 컨디션이면 손흥민 혼자서도 미드필더랑 수비수 4명 다 뚫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고 손흥민도 중국 거다. 손형, 이형, 다음 경기는 좀 쉬세요. 뒤에 있을 경기들에 더 집중하면 좋겠어요. 교체 선수 다 투입해도 중국은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지난번에 한국 골키퍼를 보지도 못해서 진짜 비참했던 기억이 납니다. 솔직히 한국은 중국이 진출하길 원하지 태국이 진출하길 원하진 않을 거예요. 18강에서 만나면 중국은 점수 자판기나 다름없으니까요. 예전엔 공안증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럴 자격조차 없어졌다. 다음 경기에서 싱가포르가 태국한테 이기거나 비기길 바라야지. 중국 대표팀이 한국 이기거나 비기길 바라는 것 자체가 너무 사치스럽다. 다음 경기 때 자비를 베푸세요. 한국의 국어라는 것보다 싱가포르의 국어라는 게 낫다. 다음 경기에서 중국은 수비만 하는 10-0 포메이션을 쓸 거예요. 저는 그 포메이션 지지합니다. 다음 경기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권해서 태국 가서 싱가포르 응원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강한 선수들 출전시켜서 발목을 노리는 겁니다. 한국한테 말해. 네가 한 골 넣으면 나는 니네 주력 선수 하나를 망가뜨릴 거야. 한국이야말로 정말 강한 상대라서 우리는 싸움조차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이런 식으로 말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웨이스하우가 김민재한테 먼저 부상을 당했죠.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을 커리어 마지막 경기로 만들어버려라. 누구나 처맞기 전엔 계획이 다 있죠. 더러운 장난을 치거나 축구를 하지 않는 한 물리적인 대결에선 같은 수준이 아닙니다. 여기에 소원을 빌어요. 축구대표팀 대한민국 3대1. 꿈을 꾸는 거라면 클수록 좋죠. 이 소원은 신도 감히 들어줄 수 없을 거다. 자이언트 판다를 선물로 보내기엔 어쩌면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판다를 갖고 싶다면 축구 국가대표팀에게 져라. 우레이가 손흥민한테 사과하기엔 너무 늦은 걸까요? 나는 이번 생엔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중국 대표팀이 월드컵에서 우승할 때까지만 살면 만족할 거예요. 너 정말 네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영생.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